교통부에는 매년 신직업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책을 책자거든요. 2014년에 제가 신사과의 콘서트 1호로, 국내 1호로 이제 등록이 된 적이 이제 우리나라 직업, 정식 직업으로 등록돼 있고, 제가 이제 1호입니다. 근데 2호 상과 계속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2호라고 상관하고 나오신 분들을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컨설팅 10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이전 전문이라고 해야 되죠. 본의 아니게 창조물들을 조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 관계자들 각 부에서 조금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 회사가 정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스타트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사업들을 했고요. 다음 문제가 어떠시냐? 제가 오늘 짧게 1시간 동안 얘기해야 될 게 바로 이 아이디어인데요. 저는 아이디어를 무수히 지금 10년 동안 발굴해서 소개하고 이것들을 스타트업과 벤처들에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접하를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흐름을 분석하게 됐고 이것들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면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에서 탄생할까요?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탄생할까요, 아이디어가? 네? 불편한 데서인데, 불편한 데서도 나오고, 또 어떻게 나오지,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오지? 우주의 기운에서. 우주의 기운에서 나올 수도 있고, 네. 필요해서 나오고. 네네, 사람 어디에서 나오지, 아이디어가? 네,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네? 호기심에서 나오고, 네.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게 다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찾은 어떤 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문제에서 나옵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데서 아이디어가 시작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발전되고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여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영역에서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의 문제를 해결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오늘 한 35개 정도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유저, 사용자의 문제를 개선한 아이디어 두 번째, 문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한 아이디어. 그다음에 소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 아이디어. 물론 이제 다른 그 세 개만 가져왔지만 다양한 영역들이 또 있겠죠. 그런 영역들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아이디어입니다. 요즘에 화장품 기업들은 그 대부분이 안티에이징을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진실은 아니죠. 안티에이징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근데 안티에이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화장품을 개발을 하죠. 근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에서 MIT 하버드 대학교가 만든 크림입니다. 이 크림을 바르면 그냥 24시간 동안 주름이 쫙 펴집니다. 그런 크림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방식대로 거의 비슷한 성분의 차이에 의해서 비슷한 화장품을 개발을 했다면 이 크림은
정신적인 것보다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차원의 해결책이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24시간 동안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외출할 때 요크림을 딱 가리고 외출하면 24시간 동안 줄을 딱 켜집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걸 물로 씻거나 뜯어내면 원래대로 하고 있죠.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왼쪽은 달고 오른쪽은 저기 쫙 펴집니다. 괜찮죠? 네, 이런 그림이 언제 작동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직 출시는 안 됐습니다. 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출시한 것도 있고 안 하는 시험 단계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이거 나오면 어떨까요? 괜찮죠? 네. 다음으로 자, 여러분도 집에서 코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코를 골잖아요. 그러면 누가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아내 또는 남편이 고생을 하고 있죠.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 요 코골이 문제를 대부분의 제품은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 코골이 소리를 안 나게끔 그래서 코에다가 어떤 기기를 장착한다거나 코 구멍을 더 열어줘가지고 소리를 안 나게 만든다거나 이 자세를 바꿔줘가지고 소리를 안 나게 만든다. 그런 대부분의 어떤 문제 해결이 뭐냐면 코 고는 사람 그러니까 코 고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 제품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코골이 방지 제품.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로 해결을 해줬냐면 사실은요 코골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이 코골이 소리를 들은 역사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안 돼요. 기술은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라는 게 제공이 됐어요. 이 코골이 오는 이 사람에게 이걸 딱 장착을 해놓으면 사실은 코를 계속 골아요. 근데 20cm 바깥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소리를 못 듣게 돼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게 소리의 파장에 바깥 파장을 주면 소리가 상쇄됩니다. 소리가 없어지는 그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사실은 코골을 살려내는 코골의 역사라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보시죠. 자, 이것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스피커가 저기서 노란 불빛이 나오는 저게 스피커인데요. 어떤 스피커인지 한번 봐주시죠. 스피커,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소리를 여러분들 다 듣고 있지만 소리는 360도 다 들리게 되잖아요. 소리는 다 퍼져버리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도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하나 질문을 드려볼까요? 빛도 360도 다 퍼져버리죠? 그죠? 요것도 고정관념. 빛도 360도 다 퍼지기도 하지만 안 퍼지게 한 포인트로만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레이저 있잖아요. 소리도 마찬가지로 한 방향으로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그 기술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노란 빛이 나온 게 아니고 소리의 방향을 표시하려고 나온 거고요. 저렇게 앞사람만 소리가 들리고 그 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커의 사용자들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하다가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넘어가볼게요. 자, 비오리가는요, 이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스팔트 그릴이라는 헬스클럽. 자, 기존의 헬스클럽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헬스클럽, 또 여러분들께서 다니시고 있는 헬스클럽의 모습과 좀 다르지 않나요? 다를 겁니다. 이 헬스클럽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헬스클럽에서 볼 수 있는 기구나 장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핑계도 없이도 45분 운동하면 10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동되는 헬스클럽입니다. 미국에 가면 이런 기존의 헬스클럽 모습과 다른 유형의 헬스클럽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데 가면 물속에서 자전거 막 타고요. 어떤 데 가면 클럽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클럽에서 춤을 추듯이 운영되는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존의 헬스클럽과 다른 유형의 헬스클럽이 있다는 거고요. 또 다음 보시죠. 자, 이건 우리나라 사례입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목소리, 여러분들 제가 입에서 나오는 이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제가 지금 마이크 중에서 제가 얘기하는 목소리를 제가 듣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듣는 이 목소리는 제 입에서 100% 나오는 목소리만을 듣는다.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지. 뭐냐면 소리라는 거는 어떤 전달 매개체가 있어야 제가 이 귓구멍에 달팽이관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공기의 매개체를 통해서 내 귀가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죠? 이게 100%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입 속에서 내 살점을 진동시켜서 내 달팽이관에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 그동안 대부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어셋은 마이크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귀 밑에 이렇게 삐져나와 있었죠? 근데 이 이어셋은 스피커와 마이크가 동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형태로 귀에 꽂기만 하면 상대방의 내용성이 청취자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마이크와 스피커가 동시에 장착된 이어셋, 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사장님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홍콩에 전시회도 같이 가서 이렇게 전시도 같이 하고 수출 계약도 맺고 국내에서 투자도 좀 받고 그래서 성공한 CEO가 되겠습니다. 그런 국내 사례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또 보시죠. 자, 아마존 고 들어보셨습니까? 국내에서는 뉴스에 나왔죠. 아마존 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식료품 가게입니다. 아마존 고는 온라인 샵이잖아요. 온라인 스토어인데 오프라인에 이런 식료품 스토어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기술을 적용시켰는데요.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한번 보시면 참 놀랍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보실까요? 어떻게 이 식료품 가게가 운영이 되는지 소비자는 어떻게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만들려면 어떤 기술이 들어갈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려면 앱을 켜고 들어갈 때 체크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물건을 내장에서 들어 올리는 순간 내 전방에 잡고 당깁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기존에 사실은 일본에서 한국에서 이런 신용화를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아직 신용화를 아무도 못했어요. 왜? 태그를 나오잖아요. RS 태그. 그걸로 이렇게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성공을 못했어요. 제품에다 태그를 붙이면 어느 일정 그 게이트를 지나가면 자동으로 인식되잖아요. 그런 기술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안 하냐면 상품에다 일일이 태그를 다 붙여야 됩니다. 그것도 인력성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성공을 못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근데 아마존 이 아마존 거는 이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방식이냐면 카메라로
사용자를 인식하는 센서들을 전 매대에 다 붙여놨어요. 카메라로 사용자의 행동을 인식하는, 그리고 물건이 들어올리는 순간 바로 그 사용자의 정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신용품 가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이 텍스트 매장을 필두로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유모차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한 유모차. 이 문제는 당연히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한 아이디어입니다.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여행 갈 때 유모차가 걸리셨던 경우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고 또 접고 있는 유모차예요. 그래서 여성의 맨 안에 들어가고 지금 계속 관절이 굉장히 많아요. 저거죠? 마지막에 또 그러면 이제 들어오잖아. 저 정도 사이즈니까 가만히 들어가죠. 이게 기내식에 등재된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유모차. 넘어가 보시죠. 자, 우리나라 사례입니다. 스탠아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스타트업이고요. 박사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아직 매출이 없어서 지금 막 투자 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에 전시회 가가지고 소개도 하고 한국에서 지금 투자가 최근에 된 회사이고요. 신약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이거를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약을 개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엄청난 실험이 있어야 되고, 그 실험을 거쳐도 개발이 된다는, 좋은 약을 개발이 된다는 보장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회사는 어떤 문제를 해결했냐면,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진들의 문제, 너무나 많은 반복 실험을 해야만 하는 그런 연구진들의 문제를 해결한 아이디어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솔루션을 통해서요.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어놓고 이거를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신약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거를 추출해내는 그런 인공지능 솔루션 회사가 되겠습니다. 신약 개발에 특화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회사로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보시죠. 자, 에어컨의 아이디어입니다. 에어컨의 가장 큰 문제, 이동성이 좋다. 그 다음에 옮기면 또 다른 비용이 자꾸 발생한다. 네. 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한 아이디어입니다. 휴대도 가능하고, 비용도 적고, 창문에다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이슨은 최근에 이런 드라이를 개발했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드라이 매일 아침마다 사용을 하시겠지만, 드라이는 사실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저도 늘 생각하지만, 근데 이걸 큰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 역시. 근데 소음이라는 문제를 이분들은 크게 생각해서 해결했습니다. 무려 103명의 연구진을 투입하고 100개의 특허를 개발한 그런 슈퍼소닉 드라이버입니다. 이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소음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모터를 돌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사람 귀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간청 영역대가 있어요. 그래서 모터를 엄청난 회전수로 돌려버리니까 소음이 나긴 나는데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음.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좀 특이하죠. 자, 또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차례입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청각장애. 자, 청각장애인은 귀에다가 보청기를 줍니다. 기존의 보청기도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글라스 형태의 보청기 같지 않은 골조면도 스피커를 탑재한 패션 선글라스 형태로 개발한 차례입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사람의 소리는 제가 처음,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공기를 통해서 듣지만요, 이 진동, 골조 전도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을 그 문제를 기존에 이제 보청기가 있지만 보기 안 좋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장애인이구나 이런 시선까지 위해서 더 좋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많이 굽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스마트폰과 연결돼가지고 전화통화가 돼요. 그러면서 내 귓구멍이 열려 있어가지고 다른 소리도 들어서 라이브 할 때나 스포츠 활동할 때 사고 날 일도 없고요. 다른 사람 목소리도 청취할 수 있으면서 그런 다양한 용도로도 쓸 수 있어가지고 일반인들도 많이 구매를 하는데요. 자, 이번엔 드론인데요. 지금 드론이 국내에서 이제 좀 규제가 풀려가지고 아마 올해부터 국내에서도 드론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드론이 물론이 배송하고 있고 유인 드론도 나오고 있고 스위스에서는 자율주행 드론까지 나왔습니다. 이 사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드론은 대부분의 드론은 휴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휴대하기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좀 커가지고. 근데 이거를 접어서 마치 책 한 권처럼 들고 날리듯이 들고 날리면 얘가 자동으로 내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런 셀카로 괜찮죠? 이 드론 하나로 상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SNS 처음에는 랜도라는 회사입니다. 필리핀에서도 온라인 100% 온라인인데요. 이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서민들이 사실은 은행에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은행을 두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참 어렵잖아요. 서민에 특화된 그런 은행이고요. 이 은행은 특이하게도 신용평가를 SNS를 통해서 사회적 활동 지수를 측정해가지고요. 사회적 활동 지수가 높은 사람에게 신용등급을 높여줘서 대출 이자를 깎아줍니다. 그 방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 특이한 방식으로 기존의 은행과 다름없이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들의 문제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봤고요. 자, 두 번째는 환경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자, 루시드 에너지사, 미국의 포틀랜드에 있습니다. 루시드 에너지사가 만든 사실 파이프예요. 어떤 파이프냐면 수도관입니다. 수도관. 한 10m 정도 됩니다. 자, 요 수도관을 기존 수도관을 바꿔주면, 요 수도관으로 바꿔주면 수력 발전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수도관은 우리가 도시의 수도관은 계속 물이 계속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시민들이 계속 물을 쓰기 때문에 그 흐름이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있는 것이고 오늘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계속해서 회전시켜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세계 최초의 루시드 파이프 수력 발전소. 이걸 지금 현재 포틀랜드시는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해가지고 그 지점에서 나온 전기를 가지고 공원에다가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도심에서 그냥 수력 발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례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거를 그동안 생각을 못했을까? 참 좋은 아이디어를 물어볼게요. 자, 우리 일회용 오늘도 아침에 식사를 하셨는데 일회용 식기 다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죠. 뭐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은 사실은 문제덩어리입니다.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이라는 재료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이지만 사실은 환경 문제를 일으킵니다. 환경이 버려졌을 때, 지구에 버려졌을 때 잘 처리가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석유 자원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자체만 다른 재료로 바꾸기만 해도 그건 혁신이에요. 사실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비용 때문에 잘 안 하죠. 근데 플라스틱 재료만 이렇게 이거는 지금 수저하고 포크하고 젓가락을 곡물을 이용해서 먹는 곡물을 이용해서 만든 사례인데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먹는 마시는 생수병 대부분 다 페트병 이런 게 있죠. 거기서 내봅니다. 근데 딱 하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물을 종이팩에다가 담아서 시들어 오셨어요. 막스들 워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지금 우리 우유가 우유팩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처럼 물을 고방식으로 종이팩에다 물을 담아서 팔아요. 그 회사 어떨까요? 그런 좋은 의지, 좋은 뜻을 인정해주는 회사들에서 그 물을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만 재료를 바꿔도 환경 문제를 일으키면 그거만 바꿔줘도 좋은 혁신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회사 제가 참 좋아해요. 아주 좋아하는 아이디어 사례예요. 썬포트라는 회사이고요. 멕시코, 뉴멕시코에 있고요. 저기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은 저기 하나는 있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의 콘텐츠죠. 이게 스마트폰과 연결돼서 전기 쓴 양을 계량기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기가 얼마나 쓰는지 알려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회사는 이 제품을 판매하는, 그러니까 제품 판매하는 유통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 제품 하나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은 이 유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전기 한국전력에서 전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납부를 어디다 합니까? 한국전력에다 납부를 하죠. 근데 이 썬포트라는 회사는요, 저걸 다른 가정은 썬포트에다가 전기를 납부하나 그렇다. 한국 한전에다가 납부하지 않고 이를테면 대행사죠. 대행사. 전기 공급 대행사예요. 그래서 그 썬포트에다가 전기를 납부를 해요. 이 가정이 많을수록 이 회사는 매출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 회사 그러면 전기 발전소인 한국전력에다가 그럼 그 돈을 납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썬포트라는 회사.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 돈을 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짓습니다. 지금 짓고 있어요.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나온 전기를 한전에다가 갚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한전에다가 전기를 갚아서 그럼 한전에 또 그 전기를 다시 가져가고 결론은 뭐냐면 썬포트라는 저 제품을 가정에다가 많이 공급하면 할수록 공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전기는 시간이 지나면 태양광에서 만든 전기로 교체가 되는 거죠.
고집하지 않고 저 서포트라는 조그마한 제품 하나로 혁신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태양광 발전소가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비즈니스 모델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만 바꿔도 이렇게 혁신입니다. 저도 캡슐커피 집에서 먹는데요. 캡슐커피는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호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재료, 이거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아이디어입니다. 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이 스테인레스 재질로만 바꿨을 뿐인데,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커피 가루를 넣어서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료만 바꿔도 혁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사실은 이 지구를 생각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요. 좋은 대안을 선택하면 그게 바로 아이디어거든요. 좋은 대안을 선택. 자, 자, 호주 남부의 포토워즈는 이런 농장을 거대한 농장에서 사막을 지어져 있습니다. 사막에. 지금 현재요. 작년 기준으로 토마토 17,000톤이 생산해서 호주 곳곳 마트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 위에서 이걸 찾아냈는데요. 사막에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바다에서 물을 끌어들여와서 바다물을 정지해서 물을 공급하고요. 여기 사는 모든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에서 솔라팬을 통해서 에너지는 다 만들어지고요. 운영하는 시스템도 인공지능으로 물 주고 비료 주고 이런 관리를 온도 관리를 모든 관리를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사례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금 현재 식물 공장 중에서 가장 기술이 뛰어난 그런 회사가 됩니다. 자, 기존의 식물 공장은요, 물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수경재배 방식을 다 대부분 시험에 있기 때문에 수경 방식은 그 식물의 뿌리를 물속으로 담보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한데 이 회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물 사용량의 5% 정도만 있어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뿌리를 물에다가 담그지 않고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든 천, 새로운 신술의 천을 만들어가지고 그 천에다가 물을 뿌리면 계속해서 뿌리에 물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혁신을 이뤄냈어요. 특허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미국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공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방식으로 그 물,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하지만 그런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않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돗물, 틀어놓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물이 부족한 문제를 크게 인식하다 보면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재밌는 사례를 볼게요. 환경의 문제가 다양한 환경 문제가 있는데요. 어느 도시나 참 노상 마크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프랑크파이 지역에 또 보면 밤에 술 드시고 남성분들은 노상 마크로를 했어요. 지금 제가 저번에 보니까 강남역에서도요. 이 문제가 아주 불치해요. 강남역 관리 하시는 분, TV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 문제가 불치해요. 어디나 다 불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를 해결을 했냐면, 왜 저 길거리 다 이렇게 화분 있잖아요. 여기다가 저게 이제 앞에 튀어나오는 소변을 줍니다. 여기다가 오줌을 싸도록. 그래서 밑에는 오줌통인데, 밑에 지프라고요.
비료를 만들어요. 그 비료를 다시 공원에 다시 뿌려지고 이제 일석이조죠. 노상 방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가지고 비료를 만들어가지고 친환경 비료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로 단순한 문제 해결 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정치를 만들어야 되는 사회가 되고 환경 문제까지 해결하는 다음 볼까요? 요즘 또 핫한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이 도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실제 사례고요. 태양광 패널을 도로에 잠깐 작업하고 있고요. 영국은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고속도로 한 차, 우리나라처럼 버스 전용차로처럼 고속도로 한 차로를 갖다가 솔라 패널을 깔아가지고요. 전기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든다. 전기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전기 자동차가 그 차로로 지나가기만 해도 전기 자동차가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전기 충전이 여러분 전기 콘을 연결해야만 충전이 된다는 이제 그거를 넘어섰어요. 무선으로 충전이 됩니다. 그 기술을 이미 다 한국에서도 카이스트 기술 개발을 했고요. 이미 북위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요. 제가 최근에 우리 회사에서 발표한 미국 사람인데요. 우리 회사에서 발표한 아이템을 갖고 있으신 분이 개발한 아주 나사에서 15년 근무하신 박사님이 대단한데요. 무선 충전 이제 거리가 무려 1.6km 마이크로웨이브를 쏴요. 하늘에다가 충전이 됩니다. 이런 기술까지 나왔어요. 이런 기술을 간단히 얘기하면 솔라팬은 단순한 전기만 만들어내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뿐만 아니라 밑에 LED를 다 있어가지고 각종 사인을 자동으로 표시를 해주고 전기를 만들면 요 위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전기 충전 자동으로 되는 우선으로 그 다음에 겨울에는 문이 쌓이면 열선이 작동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녹아줍니다. 그런 스마트한 그런 도로가 되고요. IoT와 결합을 해서 와이파이를 다 적용하고 스마트한 시티를 구축하는데 하나의 어떤 솔루션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무려 80번이나 인쇄했다가 지웠다, 인쇄했다, 지웠다 할 수 있는 종이의 형태로 80번이나 지웠다, 지웠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린터를 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UV 자외선을 쏴주면 하얀색으로 바뀌고 UV가 안 쏴주는 영역은 그대로 파란색으로 남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걸 종이에다가 코팅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이 기술이고요. 여기에 이제 설명하자면 종이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종이의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자, 최근에 앨런 머스크,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LA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직접 작년 가을입니다. 직접 들고 이렇게 이분이 기관차를 들고 나왔어요.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고 2년 전인가요? 솔라시티를 3조 원의 기술을 하고 난 이후에 6개월 전에 신상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직접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관차는 발표를 했는데 이 기관차는 안에다가 반투명 기관차를 만들었고요. 새로운 재질을 해서 이 안에다 소라팬을 집어넣었습니다. 왜 이런 스타일을 만들었을까요? 기존 그 솔라패널들은 다 비슷하잖아요. 모양들이 디자인이 비슷해서 사용자들이 자기 주택에다 자기 장착을 안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디자인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지금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는데 또 유니콘으로까지 끌고 가는데 우리 사회에 뭐가 부족한지 제도적으로 사회에서 뭘 해주면 잘 될 것 같은지 좀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이 우리나라의 이 생태계가 문제가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정부에서 그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잘 안 된 것 같고요. 그 생태계는 사실은 펀드와 어떤 좋은 지원 기관, 이를테면 요즘 얘기하는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어떤 그런 도와주는 기관들이 사실 많이 있어야 되는데, 도와주는 기관들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정부의 R&D 자금이라든지 어떤 지원되는 모양새를 보면 뭐랄까요, 다다익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n분의 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업에 투자가 잘 안 되는 거를 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생태계라든지, 제가 실리콘밸리를 좀 가끔 가는데 가서 보면 좋은 아이디어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좋은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억 정도 큰 돈이 아니잖아요. 10억 이상의 투자를 받으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차라리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에 그냥 두고 가라라고 저는 미국으로 그냥 보내버릴 경우도 있는데, 미국으로 가서 성공한 사례들이 오히려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아이디어에 사업계획서 하나 두고 50억, 100억씩 그냥 투자를 해주는 데가 미국에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담보를 제공해라, 어떻게 보장하냐, 자꾸 그래요. 너무 환경이 아직도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보고요. 선배님들께서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생각해 봅니다. 네. 예, 저는 한독수라고 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의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이 프레젠테이션 해주신 것 중에 우리나라에 그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몇 개 있었다는 거에 굉장히 좀 희망을 느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비주얼 컴퍼니, 저는 저게 VISION인 줄 알았는데, 네. BIZION이라고 네. 왜 그러셨는지 한번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 이번 대선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가장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이슈가 결국 고용 문제일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프레젠테이션 해준 케이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적어도 현장에서는 사람이 필요 없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지금 두 가지 큰 쟁점이 있죠. 하나는 비록 현장에는 없지만 그 시스템을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러는 쪽에 굉장히 하이페이잉 잡이 있다. 그러니까 걱정 말아라. 경제만 유연하면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 하는 큰 논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택도 없는 얘기다. 결국 이제 고용은 다 없어지고 하니 기본소득제를 하자. 부자한테서 더 많이 해가지고 소위 소셜 프로텍션을 해야 된다 하는 이 큰 쟁점이 지금 전 세계에 계속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 실제로 현장에서 그걸 보시면서 만약 이것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면은 틀림없다고 저도 믿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평준화하고 떡볶이로 가고 그러면서도 대학 입시, 고대 총장님 여기 전 계십니다만 대학 가기 힘들어가지고 5살 때부터 그냥 학원으로 밤 12시까지 막 맹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시 질문을 심플하게 하면 평준화 좋습니까? 옛날식으로 그냥 다 학교한테 자율권을 줘가지고 시험도 보고 해가지고 들어가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소프트웨어 만들고 시스템 만드는 쪽으로 트랜지션을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지 당황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죠. 자, 첫 번째 질문은 저희 회사는 제가 창업을 할 때 비즈니스를 생각을 했고요. 비즈니스의 비전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보여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비즈니스의 비전을 찾아주는 회사를 컨설팅을 해보자 라고 해서 비즈니스의 비즈와 비전을 더해서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닷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 저 회사 사이트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비전닷컴에 들어가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 많으니까요. 들어가 보시고요. 직원분들에게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교육 문제인데요. 교육 문제까지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사실은 없는데 저는 창의성은 어디에 나온가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의성은 자율성에서 많이 나옵니다. 통제와 균일한 어떤 시스템이 아닌 자율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육의 방식도 자율적인 어떤 시스템을 강조하는 것 쪽으로 바뀌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한미영입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하셨던 분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시냐 하면요. 이런 많은 창업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자기 돈으로 시제품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다른 데서 도와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거래합니다. 그 많은 제품을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그걸 가지고 상업적으로 마케팅까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거래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거래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자기의 특허가 있다 그러면 그걸 다 내길 수도 있고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고 반반씩 할 수도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거래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 총리님이 하셨던 거에서 교육 문제는 지금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나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창의성 교육을 철저히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발명가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느 분야에 가든지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지 그래서 그런 많은 좋은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대신 설명해 주시면